어떤 한 젊은 애견 훈련사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꾸 훈련소 늘리고 운동장 늘리고 하면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늘어난 만큼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똔똔이잖아요. 이런 찰나에 우리는 애견 훈련소를 자꾸 집중하지 말고 우리 쪽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을 발전시켜보자 라고 해서 시작되었던 애견 견주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누구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그 유명한 개통령 강영욱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참 똑똑해요. 맥북도 잘 다루고 인테리어도 감각적이고요. 그런데 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월 수억씩도 버는데 이 젊은 감각적인 친구들은 월세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칠까요? 사업자 등록증 내자마자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가게에 벽지 바르고 조명 다는 거 이런 걸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브랜딩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형 돈지랄이 아닐까요? 10년 뒤에도 카운터 하나 지키고 있는 노예로 살지 진짜 사업가가 될지 결정하는 본질, 오늘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젊은 창업자들이 브랜딩 한다고 아이폰 사서 인스타하고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 쓰고 그러는데 이걸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흔히 많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면 참 뭘 할 건 아닌데 되게 좀 빡빡한 상황에서 그런 인테리어 투자랄지 이런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그 돈이 빠르게 회수가 되고 매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인테리어가 좋으면 좋겠죠. 그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길 간다? 이거는 어떤 고급 감성 카페 같은 느낌이랄지 진짜 인테리어가 한몫하는 이런 업종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사업이 꼭 그렇진 않잖아요. 예컨대 학원이다 이런 거 따지면 얼마나 제대로 잘 가르치고 우리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성적을 얼마나 제대로 올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왜 정말 맛집인데 욕쟁이 할머니 있는 허름한 집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쪽지기의 과외 선생님이에요. 인테리어가 뭐 중요해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것처럼 본질이 좀 다른 데에 있는데 인테리어에 투자를 한다? 좀 여기선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개의 경우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돈 투자가 들어가서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 뭔가 좀 헛돈을 쓰고 계속 쳇바퀴를 돌고 그대로인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감성이 없으면은 좀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냥 인테리어가 한몫할 수 있다? 부인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은 것과 있으면 확 바뀌는 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원인데 그냥 단순하게 여긴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좀 이쁘게 꾸며놓은 학원이 있어요. 우리 학원은 내신 2등급인 아이들 전문 학원이고 이런 애들이 1등급이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학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양갈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등급이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모자란다, 암기력, 연산력, 이해력, 동기부여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 중에서 몇몇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1등급이 안 되는데 이걸 무턱대고 학원 다니면서 또 다른 애들과 같은 개념의 커리큘럼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그냥 영어를 따져봐도 문법 안 되는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듣기 안 되면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실제 2등급,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게 이런 어떤 과목에 관련되어서의 세부나 커리큘럼의 내용도 있지만 실제 본인의 상황도 있다 이겁니다. 이해력, 집중력, 연산력, 암기력, 동기부여 이런 거에 맞게끔 개별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훈련을 별도로 시킨다. 암기력 부족하면 암기력 별도 훈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개발되면 좀 더 성적이 같이 올라갈 거니까. 우리 학원은 이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형태의 반이 구성되어 있다.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반, 암기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별도의 커리큘럼이 제공되니까 우리 쪽에 오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만년 2등급에 머물려서 석 썩고 있던 엄마들은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은 꼭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게 동네 장사라고 하는 틀을 벗어 던지고 전국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이론 자체를 잘 체계화 시켜놓은 인터넷 강의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개별적인 화상과외 이런 형태의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국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영수는 딴 데 가서 배우셔도 2등급 탈출법을 우리한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삽시간에 개념 자체가 전국의 유일무이한 학원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죠.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학원을 발전시켜 놓는데 필요한 것은 이 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그리고 이게 실제 구현되는 온라인상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인테리어 바꾸겠다고 돈 쓰느니 제대로 된 데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객을 모으는데 광고비, 마케팅 비용, 홈페이지 개발 비용 이걸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게 전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인테리어도 하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내 사업에 포괄적으로 좀 가치가 명확하게 차별성이 생기고 가치가 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가 가실 만한 걸로 말씀드려볼까요? 시설을 계속 늘리고 인테리어를 보강해야 되는 업종 중에 애견 훈련소가 있죠. 벌써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젊은 애견 훈련사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꾸 훈련소 늘리고 운동장 늘리고 하면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늘어난 만큼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자꾸 똔똔이잖아요. 이런 찰나에 우리는 애견 훈련소를 자꾸 집중하지 말고 우리 쪽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을 발전시켜보자 라고 해서 시작되었던 애견 견주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누구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그 유명한 개통령 강영욱이잖아요. 많은 애견 훈련소, 인테리어에 투자하고 시설에 투자하고 많은 이런 경쟁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노력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만의 사업 가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강효구 소장님도 처음엔 평범했다라는데 사실 시설 투자 없이 이렇게 어떻게 독보적으로 1위가 됐는지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견주, 그 보호자들이 와서 나와 함께 거래가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 맡기든 훈련을 받든 위탁을 그냥 하루 유치원을 보내든 뭐가 됐든 간에 거래가 발생되어서 사업이 발전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결국 견주들이 훈련소에 보내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되게 어릴 때 입양한 다음에 좀 그 초반에 훈련시키는 이런 경우가 좀 있고 문제행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집에서 직접 그 이쁜 시기를 같이 보내고 싶은 그런 견주들을 정확하게 잡자라고 하면서 가르칠 거리들을 만들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개발했던 겁니다. 그게 2014년이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오프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할 수 있게 시스템 짜주고 이거 영업하시는 분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점점 오게 되고 그런 형태를 담은 보고서 요즘 뭐 PDF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료로 뿌리면서 잠재 고객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그중에서 전환이 되어가며 매출이 생기고 지금의 개통령으로 되는데 큰 일조를 했죠. 회장님 그러면 이제 젊은 사업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짜 브랜딩은 어떤 걸까요? 일단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구매할 사람이 줄을 선다. 그리고 내 걸 대신 팔아주고 싶고 마케팅해주고 싶은 사람, 어떤 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거래하고 싶어서 줄을 선다. 요 흐름을 만드는 게 브랜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을 줄 세운다는 건 나는 바쁜데 손님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나에게 왜 찾아와야 되는지 구매할 고객들이 그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 그럼 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사려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왜 구매해야 되는지, 왜 온 김에 지금 구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매하고 나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 거리에 자꾸 머무르면서 추가적인 리액션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재구매를 하고 추가 구매를 하고 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발전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우리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서 우리의 찐팬이 되어서 함께 일도 할 수 있고 홍보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왜 보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요 오너 그룹들 있잖아요. 그거 같이 막 실주하는 이런 식의 뭔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이유가 있는지,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브랜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인스타를 한다, 이게 브랜딩이 아니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목적하에 어떤 이유들과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느냐, 그 중에 인스타 유튜브가 있는 거겠죠. 요 자체를 브랜딩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인해 나에게 구매할 사람들이 줄 서고 대기하면서 이로 인해서 나와 거래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브랜딩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MZ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되게 우리가 큰 경험 없이 첫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주위에서 하는 거 그 비슷한 방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사업은 뭔가를 판매하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남들과 같을 이유도 없다. 비슷한 내용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다. 같은 아이템이어도 나만의 방식, 차별성을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별성을 만드는 방식을 이번 무료 특강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가치, 나만의 차별성, 나만의 아이템을 만드는 찐 노하우 이번 강의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아래 댓글 링크를 누르셔서 신청하세요.